네, 안녕하세요. 조현주 강사입니다. 지금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네요. 정우님, 경수님, 이누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문 발송 처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상품 등록 이후에 우리 주문 발송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혹시라도 우리 CX 같은 거 왔을 때 답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초보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플로아님 들어오셨고요. 지금 이제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ESN 플러스 접속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 지난 시간에 제가 상품 등록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상품을 등록하고 우리 상품 주문 발송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트는 바로 ESN 플러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ESN 플러스라는 곳 안에서요, 우리 판매자님들의 주문 상품을 우리 주문 확인 처리할 수 있고요, 발송 처리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CS, 클레임 관리라고 해가지고 우리 취소 반품 교환 처리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재환님이라는 분 오늘 처음 보신 것 같아요. 우리와 나라 수재환님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자, 댓글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HS님도 지금 들어오셨네요. 자, 우리 이제 바로 제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 저희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자, 출석 체크 이벤트가 있습니다. 매 강의 때마다 저희가 2분씩 선정을 해가지고요. 저희가 CPC 임원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아래 링크 지금 클릭하셔서 출석 체크 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지안님 오늘 처음이시군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기초 수업으로 주문 발송 처리, 그리고 클레임 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ESN 플러스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품 등록했던 그 사이트와 똑같아요. 주소창에 www.esnplus.com이라고 기입해 주시고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사이트 메인 페이지를 보면요. 자, 이렇게 판매 현황이라고 해서요. 오늘 주문건이 몇 건 들어왔는지, 발송 처리 건수는 몇 건인지, 또는 이제 내 거에 대한 상품 혹시 취소가 들어왔는지, 반품 교환 요청 건들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시면 또 여기에도 신규 주문 몇 건, 발송 예정 몇 건 이런 식으로 우리 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신규 주문 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자, 어렵지 않아요. 신규 주문에 있는 요 주문 건수를 딱 클릭해 주시면 바로 신규 주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제 고객이 물건을 주문을 했을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해당 상품을 주문 확인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주문 확인 처리를 하지 않으면 고객이 임의로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은 주문 확인 처리, 이렇게 주문건이 들어왔을 때 바로바로 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 이 주문 확인 처리를 했을 때는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자, 우리 그냥 한꺼번에 G마켓 상품으로 주문건이 있든 옥션 상품이 주문건이 있든 우리 그냥 한꺼번에 다 선택을 해주셔가지고요. 주문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하나만 주문 확인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원래는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문 확인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요. 쭉 발송 마감 및 이후에도 실제로 발송하지 않거나 쭉 내용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 확인하기 버튼 눌러볼게요. 자, 오늘 제가 이거 PPT로 보여드릴게요. 자, 주문 확인 버튼을 딱 클릭했을 때, 자, 이렇게 우리 주의사항 버튼이 나타나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몇 건의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 주문 확인 처리 이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고객님이 물건을 주문을 했는데 자, 주문자 정보를 수정해 주세요라고 연락이 올 수가 있어요. 자, 간혹 우리가 주소를 입력했는데 뭐 다른 곳 주소로 바꿔야 되는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도 우리 당황하실 필요 없고요. 자, 해당 주문건 클릭해 주시고 자, 우측 상단에 주문자 정보 수정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자, 우리 수령인명,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그리고 주소 입력 버튼 클릭하셔서 내용들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안양땡님 들어오셨고요. 인디랭님 들어오셨는데요. 오늘 화면이 화사한가요? 뭔가 제가 얼굴에 지금 기름이 져서 그런지 뭔가 번뜩번뜩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화사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김대용 강사님이 수재한님 처음 오신 분들은 퀴즈 이벤트에서 가산점 있습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네, 저희가 좀 처음 오신 분들 많이 조금 혜택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제가 이제 퀴즈 이제 낼 텐데요. 그때 퀴즈 맞추신 분들 저희가 CPC 임원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누님이라든지 뭐 인디랭님, 뭐 안양땡님 저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기분 좋으면 저희가 2명 선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들 지금 제가 주문 확인 처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었죠. 자,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건을 클릭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문 건수를 클릭하고 주문 해당 버튼 하나 보였었죠? 주문 확인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우리 주문건을 이제 주문 확인시켜 줬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자, 우리 고객의 페이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자, 맨 처음에는 이 상품이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뭐 따로 이제 주문 확인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이때는요, 주문 완료라고 떠 있어요. 근데 이 주문 완료 건 또는 뭐 결제 완료라고 적혀져 있었던 부분이 어느 순간 배송 준비 중 또는 상품 준비 중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언제 이게 이렇게 바뀌냐면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신규 주문이 들어왔을 때 주문 확인 처리를 했을 때 배송 준비 중, 상품 준비 중이라고 이제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배송 준비 중에서 배송 중으로 바뀌는 경우가 또 있겠죠. 자, 이 경우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발송 처리하신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발송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발송 처리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량 송장 처리와 개별 송장 처리 버튼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자, 대량 송장 처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좀 주문건이 많았을 때 엑셀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개별 송장 처리 방법은 이제 우리 이 시스템 안에서 택배사 명과 운송장 번호를 각각 입력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가지 버전을 모두 알려드릴 텐데요. 자, 2가지 버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제가 오늘 알려드렸던 엑셀로 이용하는 대량 발송 처리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요, 개별 발송 처리만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으세요. 자, 개별 발송 처리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자, 우리 주문건을 이제 신규 주문 처리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발송 예정에서요, 발송 예정 건수를 이렇게 클릭해 줍니다. 자, 이렇게 발송 예정 건수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발송 처리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요. 자, 이 페이지에서 우리 송장 번호와 이렇게 택배사명 입력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자, 이 송장 번호와 택배사명을 자, 입력해 주시고 발송 처리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바로 발송 처리가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리가 완료되면요, 이런 메시지가 떠요. 발송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바로 발송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송장 처리 말고요, 우리 대량 발송 처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대량 발송 처리 같은 경우에는요, 엑셀을 이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문건을 먼저 우리 여러 개의 주문건이 있겠죠. 자, 여러 개의 주문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엑셀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자, 이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두 가지의 이 다운로드 버튼 표시가 보여질 거예요. 주문별 다운로드가 있고요.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이 주문별 다운로드와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제 눈앞에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볼펜을 어떤 분이 이제 구매를 해요. 근데 이 볼펜을 구매를 할 때 하나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뭐 3개를 구매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펜의 크기는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자, 볼펜 3개를 어떤 고객이 주문했을 때 한 박스 안에 포장돼서 이제 발송이 되겠죠. 자, 근데 생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만약에 3박스를 구매를 한다면 이 생수 3박스가 각각 발송이 돼요. 왜냐면 무겁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물론 뭐 생수 낱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박스에 담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큰 이제 낱개 같은 경우에는 합포장이 돼서 우리 한 박스에 담겨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한 박스로 이제 구매를 했을 때 총 3박스를 구매했을 때는 생수 같은 경우에는 각각 배송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이렇게 볼펜 같이 한 박스 안에 포장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요, 합포장이 가능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수 한 박스, 2박스, 3박스 이렇게 한 박스 안에 이 생수를 같이 배송하기가 어려운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합배송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합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요, 주문별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합배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요, 주문 옵션별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주문별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뭐 옵션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엑셀 창이 하나 열리게 됩니다. 자, 이 엑셀 창이 열렸을 때 자, A열의 구매자 아이디, 뭐 B열의 아이디, 주문번호 C열, 자, 그리고 뭐 W열의 택배사 송장번호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자, 이 열들은 우리 판매자님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판매자님들에 맞게 이제 요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택배사와 송장번호 입력해 주시고, 자, 우리 엑셀 파일을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량으로 물건을 우리 보내려고 할 때, 발송 처리를 하려고 할 때는 엑셀을 이용했고요. 엑셀을 이용하신 다음에 택배사와 운송장 번호를 먼저 기입하시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한 엑셀 파일을 우리는 시스템 안에 입력을 할 겁니다. 왜냐면 그냥 우리 엑셀을 우리 바탕화면에 저장해 놓으면 이 물건이 제대로 우리가 발송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엑셀을 그냥 컴퓨터에만 저장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ESM 플러스 안에 이 내용을 업로드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송 정보 일괄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팝업 창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 팝업 창이 나타나는데 자, 우리 계정 아이디 AR, 주문번호 CR, 택배사는 W, 운송장은 X열이라고 아까 전에 여기 우리 엑셀에 있는 이 열들을 각각 넣어주시면 돼요. 자, 구매자 아이디가 A열, 주문번호 CR, 택배사 WX 각각 입력하신 다음에 찾기 버튼 클릭하셔서 자, 우리 찾기 버튼 클릭하셔서 엑셀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우리 발송 처리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발송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 상품의 상태는 배송 중 상태로 변경된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 알려드렸었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게 좀
대량으로 하는 게 엑셀이 뭐 이용이 돼서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개별 발송 처리만 알고 계셔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혜봉님 질문이 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규 주문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끔씩 주문 확인이 안 되는데 왜죠? 위에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재고 확인 이후에 확인해 주세요라고 나옵니다. 아, 그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근데 재고는 넉넉하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인지 저도 좀 확인이 어려운 것 같은데, 보통 이게 나중에 혹시 저희 쪽으로 캡처 한번 메시지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저희 헬프셀러 메일로 혹시 보내주시면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니면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 자, 요거. 자, 아니면 이거 맞나요? 자, 그럼 이거 말씀하시는 건가? 자, 한번 혜봉님 이거 보세요. 제가 주문 확인했을 때 혹시 요 메시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경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재고 확인 후 주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는 그냥 이제 누구에게나 나오는 거예요. 저희 어떤 건가 했어요. 자, 이거 항상 모든 분들에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우리가 이제 물건이 발송해야 되는데 재고가 없을 수 있잖아요. 이거 주의해 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확인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김덕주 강사님이 이제 또 아래쪽에 댓글을 달아주셨죠. 자, 맞아. 그냥 나오는 것도 쿠폰 적용하라 하면 하나 더 뜨고요. 간혹 이거 쿠폰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뭐 적용하시겠습니까? 하고 뭐 이런 확인 버튼 또 하나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우리 그냥 한 번 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근데 주문 확인해도 주문 확인이 안 돼요. 자, 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까요? 자, 이렇게 주문 확인 버튼 방금 그거 누르면 이렇게 한 건 주문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떠야 되는데 혹시 뭔가 오류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쿠폰을 뭐 이렇게 설정을 안 하셨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렇게 해당 주문건 바로 누르고요. 주문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항상 이 화면이 나오고 주문 확인 처리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 거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린데 확인 버튼 눌렀는데 조금 느려요. 이렇게 반응이 조금 느릴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발송 처리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항상 이 발송 처리 기간을 맞춰서 물건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가끔 조금 지연이 될 때도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우리 조금 발송을 조금 느리게 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고객님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알려드릴 수 있냐면요. 자, 해당 주문건을 우리가 조금 늦게 발송을 할 때, 자, 해당 주문건을 선택해 주시고요. 발송 예정일 입력 지연 예고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언제 발송 예정일 입력할 거다라고 우리 설정을 해주시고 사유가 뭔지 남겨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 고객에게 이렇게 알림이 가요. 언제 발송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알림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객은 이제 나한테 왜 이렇게 늦게 와요? 이런 얘기 이제 조금 그런 문의가 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객은 내 물건이 이때 발송이 되는구나 이제 확인하고 이제 안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발송 예정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김덕주 강사님이 조금 쿨하게 인정하자고 조금 쿨하게 우리 이런 것들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느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찔레농장님이 지금 질문이 하나 왔어요. 우리 삭제하는 방법. 자, 우리 그럼 지금 찔레농장님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삭제하는 방법. 내가 이미 등록한 상품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등록한 상품을 삭제하려면 먼저 우리 좌측 메뉴에서요. 상품 등록 변경에서 상품 관리라는 곳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자, 상품 관리라는 곳 들어가시면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때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니다. 자, 검색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상품의 리스트들이 쭉 나타나요. 자, 이때 자, 해당 상품을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자, 여기 판매 상태 변경에서요. 자, 먼저 이 상품을 판매 중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얘도 시스템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자, 중지 처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시스템이 조금 느려서 중지 처리 됐을 때 이 상품이 이제 중지라고 떠 있을 거예요. 우리 그 중지가 된 이후에 여기 상품 삭제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지 삭제가 가능합니다. 자, 시스템이 조금 느려서 지금 요거 화면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먼저 판매 상태 변경해서 중지하고 그 다음에 중지된 이후에 삭제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삭제 같은 경우에는 삭제하지 말라고 지금 김덕주 강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자, 왜냐면 우리가 혹시라도 이 물건을 판매하지 않다가 나중에 조금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다시 판매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바로 삭제하기보다는 이제 중지로 놓고 그냥 판매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내가 이거 잘못 등록했거나 또는 진짜 판매 안 할 거야 앞으로. 그럴 때 삭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팔았던 상품들은요 좀 후기가 많이 남아있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내가 이거 다시 팔고자 할 때 자, 후기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삭제를 하게 되면 후기를 쌓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 급하게 그냥 삭제를 하기보다는 이제 좀 중지 처리를 하셨다가 정말로 판매를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취소, 반품, 교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취소, 반품, 교환 이제 어렵지 않죠? 취소도 우리 이제 고객님이 이 물건에 대해서 환불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반품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이 이 물건 나 환불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잠깐 취소와 반품의 좀 차이를 좀 설명드리자면 자,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을 발송하기 전에 고객이 이거 안 살 거예요 단순 변심이에요 라고 하면서 취소 요청하는 경우예요. 근데 반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미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이거 물건 환불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취소랑 반품의 정의 그리고 교환 같은 경우에는 배송 후에 물건 건에 대해서 교환을 요청해 달라고 했을 때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취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 같은 경우에는요. 취소 요청에 있는 취소 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취소 건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 해당 취소 요청된 상품 하나 선택하신 다음에 취소 처리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선택하신 주문건을 처리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취소하는 경우, 자, 고객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에는 취소 관리 페이지에서 우리 이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자, 간혹 판매자가 취소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겠죠. 자, 판매자가 왜 취소하는 경우가 생기냐면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재고가 없어요. 또는 이 물건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품에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을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님한테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경우 취소 취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취소 처리는 어디서 하실 수 있냐면 신규 주문에 들어오셔서 자, 이 물건 이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럼 해당 주문건 클릭해 주시고요. 판매 취소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판매자 귀책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의 물건이 취소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판매자님의 물건이 취소가 되면서요 고객한테 알림이 갔겠죠. 이 물건을 발송할 수 없다라고 이제 취소 알림이 가게 되고요. 해당 상품은요 품절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다른 고객들이 이제 물건을 살 수 없도록
품절 처리가 되는 거고요. 이제 만약에 내가 다시 재고를 가지고 왔을 때, 다시 판매가 가능할 때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물건에 대해서 품절 처리를 풀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찔레 농장님의 이제 질문 이제 설명드렸는데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김덕주 강사님이 이제 댓글로 답 바로 주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희경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제 바로 또 이제 다음 내용들을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렇게 취소 처리를 하고요. 자, 반품 처리를 하는데, 자, 반품 처리할 때는 우리 반품 요청 건에 있는 이 반품 요청 건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우리 반품 관리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해당 주문건 선택해 주시고 반품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팝업 창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줍니다. 자, 이때 우리 반품 상품 받으셨습니까? 하고 예, 아니요 체크할 수 있죠. 내가 반품 상품 받았으면 예, 아직 안 받았으면 아니요. 자, 환불 승인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예, 아니요 또 체크할 수 있죠. 고객이 나한테 이제 택배비를 잘 냈어요. 그리고 이 고객이 나한테 물건을 잘 보냈어요. 파손 없이. 자, 그러면 예 하고 우리 확인하신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제 반품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의 이제 반품 처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판 물건을 고객이 나한테 이제 보내고 우리 판매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배송비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이 물건에 대해서 반품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이런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우리 G마켓과 옥션에. 자, 어떤 서비스냐면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빠른 환불 서비스는요. 자, 구매 회원이 반품을 위해 상품을 발송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판매 회원이 반품 수령하기 전에 구매 회원에게 신속하게 환불하는 서비스래요. 자, 원래 원칙대로라면 우리 반품 신청하고 수거해서 회수돼서 판매자 확인하고 승인된다 그랬었죠. 자, 근데 이 빠른 환불 서비스라는 거는 반품을 신청하고 상품이 수거가 돼서 자, 우리 판매자가 이 물건을 받기도 전에 자, 택배사로부터 상품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이 되면 1일에서 2일 이내에 환불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제 걱정이 많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고객이 반품을 했는데 배송비를 받지 못했어. 또는 파손이 돼서 이렇게 왔네. 이때 나는 어떻게 나만 손해보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G마켓과 옥션에서 이제 보상 처리할 수 있는 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신 우리 판매자님들이 물건이 이제 반품으로 들어왔을 때, 자, 반품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구매자가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파악하냐면요. 자, 우리 이렇게 반품 관리 페이지 들어오면 이렇게 빠른 환불 여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 부분 보면 N 또는 Y라고 적혀져 있고요. 이때 N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자,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Y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요. 자,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라는 거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N과 Y로 우리 빠른 환불 여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고객이 평상시에 G마켓과 옥션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제 신뢰도, 신용도 이런 거를 보고요. 그다음에 이 고객이 어떤 물건을 구매했는지, 이 물건이 얼마짜리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후에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 반품 요청 들어오면 이분이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객이 빠른 환불 적용 대상자 고객이 자, 내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또는 이 물건에 대해서 파손이 되었는데 나한테 보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보상 요청 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해당 주문건 클릭해 주시고요.
보상 요청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이때 보상 요청 사유 선택. 자, 어떤 내용인지 뭐 배송비 청구다. 배송비를 지불하지 않았음.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작성을 해 주시면 확인하기 버튼 클릭하셔 가지고요. 우리 판매자님들은 해당 건에 대해서 보상 요청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반품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희경님이 잘못 올린 상품은 어디다 써요? 자, 저는 유입이 돼서 들어오면 대체 상품으로 안내드리긴 하는데요. 뭐 그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이제 중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희경님 아까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삭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계속 판매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판매를 막 안 하는 그런 상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추후에 또 판매할 수 있으니까 삭제하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중지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킴 HS님이 중지된 상품을 다시 가능하게 바꿀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자, 삭제한 거는 불가능하고요. 자, 내가 만약에 중지시킨 상품이 있다. 그러면 요 해당 상품 중지된 상품 선택해 주시고요. 판매 상태 변경이라고 버튼 클릭해 주시면 자, 여기 자, 판매 중지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고 판매 가능 있죠. 그러면 사이트 선택해 주시고 가능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판매 상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지금 그리고 또 노유 님이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할 때 이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지금 반품 설명까지 드렸는데요. 자, 반품건을 또 교환 처리하는 경우도 있겠죠. 고객이 반품하려고 했는데 저 그냥 교환으로 받을게요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도 어렵지 않아요. 자, 반품 관리 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반품 관리 페이지에 교환 처리되어 있죠. 자, 교환 처리 버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반품 상품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요. 재발송 일자 우리 넣어 주시고요. 택배 사명, 운송장 번호 넣고 확인하기 버튼 눌러 주시면 되세요. 자,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 클릭했을 때 이 버튼들 지금 반품건을 교환 처리하겠다 그러면 반품건 교환 처리라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의 이제 반품에 대한 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간혹 우리 반품 규정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화이트 색상의 뭐 밝은 색상 의류 반품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거고, 또 수영복, 주얼리, 액세서리 인터넷 상세 페이지 보면 이거 반품 안 된다고 써 있는데 이거 진짜 반품이 안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 단순 착용일 경우에는요 반품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착용해서 이 상품이 손상이 되었을 경우, 자, 뭐 또는 이제 오염이 됐을 경우 이거 다 손상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경우에만 반품이 불가능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우리 판매자님들은 반품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박희경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랫동안 판매하다 보면 상품을 촬영해서 올릴 때도 있고 사진이 없는 경우도 구글링해서 상표에 넣잖아요. 그런데 해당 이미지가 비슷하거나 없어서 품번은 다르지만 이미지가 같으면 구매자 입장에서 반품의 조건이 될까요? 해당 이미지가 비슷하거나 없어서 품번, 자, 같은 상품이 아닌데 만약에 구매자가 이걸 반품 교환을 요청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판매자 과실인 거죠. 왜냐하면 동일한 이미지를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비슷한 이미지를 이제 넣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이거는 환불을 우리 판매자님들이 해드린 게 맞다. 근데 고객이 눈치를 채면 이거는 해드려야 되는 거고요. 자, 노우윤님 혹시 마켓에서 판매자 15% 부담 주시는 쿠폰을 붙여주시는데 그 쿠폰의 최대 할인 금액은 판매 수수료를 넘어가지 않나요? 이거는 아마 이제 넘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노우윤님 이 15% 쿠폰 있잖아요. 자, 15% 쿠폰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10,000원짜리 물건,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10,000원짜리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때 1,000원이라는 금액을 마켓에서 쿠폰을 줍니다. 이때 1,000원이라는 금액을 이제 고객은 할인을 받고요. 자, 이제 판매자가 이 1,000원에 15%라는 비용, 자, 고객이 할인받은 금액의 이제 수수료 15%를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150원을 우리 판매자가 부담하고요. 나머지 850원은 우리 마켓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또 보면 자, 희경님이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교환의 목적으로 이미지를 지적하는 고객님들도 계시거든요. 배송비 문제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일부러 지적한다고요? 이거는 고객 부담이 만약에 그렇죠. 자, 조금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일부적으로 뭐 업데이트 되었어, 뭐 이제 뭐 물건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상세 페이지에 문구 넣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는 그거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객에 대한 책임 대신 주의 문구 정도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김덕주 강사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자, 요런 이제 고객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판매하는 물건들 중에 교환 반품이 좀 어려운 상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일반적인 경우 뭐 구두나 옷 이런 거는 다 반품이 되는데, 자, 그 분을 위해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 자, 그 분을 위해서 뭐 수제화를 한 경우, 또는 그 분을 위해서 뭐 이니셜 팔찌라든지 또는 뭐 커플링에 뭐 이제 이런 뭐 이름 같은 거 박을 수 있잖아요. 뭐 이런 DIY 조립식 상품일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교환 반품이 어렵습니다. 자, 교환 반품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판매자가 게시글을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반품하려고요 라고 되어져 있죠. 자, 택배회사가 현대택배네요. 반품 신청하겠습니다. 이유는 커플티를 사긴 했는데 헤어져서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자, 이랬더니 우리 답답한 판매자님이 뭐라고 답변을 달았냐면, 네 고객님, 저희는 주문 제작 티셔츠 판매처입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이니셜이 들어간 상품은 되팔 수가 없어 반품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분은 죄가 없어요. 이 판매자님은. 자, 내가 커플티를 팔았는데 갑자기 헤어져서 이제 좀 당황스럽겠죠. 자, 이분이 이제 상세 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분의 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냐면, 주문 전 꼭 읽어주세요. 자, 하나, 주문 제작 사이트이므로 제작에서 발송까지 2일에서 5일 정도 소요됩니다. 둘, 모든 디자인, 모든 티셔츠 종류, 긴팔, 반팔 뭐 제작 가능합니다. 자, 셋, 이니셜이 들어간 상품은 교환이나 반품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교환 반품을 이제 배송비를 우리가 할 필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DIY 제작 상품, 자, 이분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문 제작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교환 환불 처리해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환 환불에 대한 기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교환 같은 경우에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실 수 있냐면, 자, 교환 상품 이제 우리 ESM 들어가서 선택하시고 교환 처리 페이지에서 주문건을 또 클릭합니다. 교환 요청 온 주문건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교환 상품 받으셨습니까? 예, 아니요. 자, 그리고 교환 상품 재발송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아니요 넣어주시고요. 재발송 일자와 택배사명 그리고 운송장 번호까지 기입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이게 완료가 됐을 때 우리 판매자님들의 페이지에 교환 완료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 이렇게 교환 처리 이제 잘 보셨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판매자님들이 교환 처리할 때 이 재발송 일자와 운송장 번호, 자, 얘를 잘 입력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 교환권에 대해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런 처리를 하지 않으셨다면 나중에 정산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첫 번째 보낸 송장이 있을 거죠. 자, 첫 번째 물건 보냈던 송장이 반품될 때도 또 동일한 송장을 써요. 자, 그런 다음에 이 판매자가 다시 보낸 송장, 새 송장이 있겠죠. 그걸 입력하지 않으면 이 물건은 계속 정산이 되기 전 상태, 자, 우리 판매자에게 정산이 되기 전 상태로 G마켓 또는 옥션 측에 이 머니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은 반드시 이 발송 처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교환 반품 리스트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자, 교환 반품 리스트들 제가 어떤 거 넣으면 좋을지 좀 한번 볼게요. 자, 교환 반품 날짜, 상품 번호, 주문 번호, 고객 이름, 상품명 및 주문 옵션, 환불 금액, 반품 교환 사유, 그리고 택배비 체크, 반품 교환 상품이 왔는지 체크. 자, 요거 날짜라든지 이제 우리 뭐 주문 번호, 고객 이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빨리 찾고 어떤 고객인지, 그리고 고객 이름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문 번호를 이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이 고객 이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상품명 및 주문 옵션. 자, 그리고 상품 번호, 그리고 반품 교환 사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자, 계속 동일한 상품 코드에서 반품이 계속 일어나거나 또는 교환이 일어났을 경우에는요. 좀 유심하게 잘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신발을 판매하고 있는데 고객님들이 230 사간 사람이 자꾸 235로 바꿔가고요. 235 사간 사람은 240으로 바꿔가고요. 40 사간 사람은 45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한 치수씩 이렇게 크게 자꾸 교환 또는 반품, 또 뭐 치수가 작아서 막 이런 식으로 반품이 이루어진다면 그 상세 페이지에 있는 이제 사이즈보다 우리 판매자님들이 판매하는 사이즈가 한 치수 작게 나온 거예요. 간혹 우리 물건을 판매하다 보면 정 사이즈보다 조금 작게 나온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아, 이 제품은 우리가 한 치수 좀 정 사이즈보다 작게 나왔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 상세 페이지 안에 정 사이즈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한 치수 크게 구매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교환이나 반품권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질문이 왔는데, 보면, 자, 수재한님이 주문자작 상품에 대한 반품 거부로 인한 고객의 악의적인 후기에 대해 판매자 센터에서 이름 블라인드 처리 등 조치를 진행 가능하거나 해당 고객을 더 이상 구매 못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블랙리스트 설정이 있는데 잠시만요. 자, 여기 볼게요. ESN 플러스 들어오시면 좌측에 구매 고객 관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구매 고객 관리에 고객 리스트 관리 있죠. 여기에 판매 방해 아이디 관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이 자, 계정 이제 선택해 주시고 아이디가 뭔지, 이유가 뭔지 하고 등록하기라고 해 주셔가지고요. 이 블랙리스트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분 좀 우리 수지아님 조금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아요. 주문 제작 상품은 당연히 우리 반품을 못하는 게 맞는데 조금 고객이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후기 삭제하는 거. 자, 이거 이제 우리 사이트 안에서 이제 구매자가 이제 삭제를 하는 거 아닌 이상은 우리 사이트에서는 삭제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안 좋은 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직접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판매자나 뭐 마켓에서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객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뭐 좀 딜을 하면서 삭제를 요청하거나, 또는 그 악의적인 후기가 덮어지게끔 뭐 후기 이벤트라든지 후기를 막 계속 많이 쌓는 거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찔레 농자님 기획전 입점, 이거는 이제 기능만 있다고 되어져 있고, 기획전 넣으려면 따로 뭐 수수료 높은가요? 막 이렇게 되어져 있으신데, 자,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따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방법이 ESN 플러스 이제 들어오셔서
문의 채팅 상담 들어오시면 ESN 플러스 문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특가 제한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을 거예요. 자, 이쪽에 내 상품에 대한 이제 카테고리 선택해 주시고, 자, 여기 제안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양식 작성하셔서 자, 등록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하는 방법은 설명드릴 수 있고, 이 기획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담당하는 뭐 팀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는 추후에 이제 협의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고객들한테 알림이 이제 오는 경우 CS 이런 것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긴급 알림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긴급 알림이는 뭐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A 긴급 고객 문의, G 긴급 고객 문의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마켓에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고객들이 나한테 이제 문의를 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이제 고객센터로부터 뭐 배송 교환, 취소 반품 뭐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문의가 이제 접수되는 경우, 또는 이제 고객이 나한테 이렇게 문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통 고객이 나한테 문의하는 경우는 내 물건을 사려고 이제 문의를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은요, 이 문의 건에 대해서 답변을 좀 빨리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고객님들이 우리한테 우리 물건을 빨리빨리 구매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이제 CS 답변을 달 때 이렇게 문의 내용 아래에 이제 답변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자꾸 똑같은 걸 또 물어보는 이런 고객님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상세 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런 답변들이 자주자주 이제 반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혹시라도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면 여기 템플릿 관리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주 묻는 질문에 미리 템플릿을 우리 준비를 해주셔도 좋고요. 더 좋은 방법은 상세 페이지 안에 그 내용들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우산을 파는데 우산의 길이에 대해서 안 써놨어요. 그럼 고객들이 우산 길이 어떻게 되냐고 계속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우산의 길이를 상세 페이지에 적어주셔야지 고객으로부터 문의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혜스님 작업하다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지금 네, 들어오셨네요. 네, 만약에 혹시 놓치셨으면 저희 라이브 강의 다시 반복해서 재생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CS 같은 경우에 이제 자주 묻는 질문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고객들이 배송에 관련된 질문 많이 오고요. 그리고 간혹 우리 사이즈, 저 사이즈 뭐가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흔하진 않지만 교환이라든지 반품에 대해서 또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답변 처리하면 좋을지 이제 한번 볼 텐데, 자, 많은 판매자님들의 이제 답변 내역들을 쭉 봤었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보통 여기 두 번째랑 세 번째 보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고객님 하고 이제 바로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그냥 문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얘는 좀 괜찮은데 얘는 좀 좋지 않아요. 자, 우리 고객들이 문의를 남겼을 때, 자, 우리는 안녕하세요 라고 이름을 먼저 우리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니샵 명을 같이 넣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안녕하세요 뭐 땡땡땡땡 상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미니샵 명을 넣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미니샵 명을 넣어주셔야지 고객의 머릿속에 우리 한 번 더 각인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녕하세요. 그 다음 미니샵 명. 그 다음에 질문에 대한 거를 우리 답변 처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뭐 이런 거 남겨주는 거죠. 자, 보통 큰 대기업들 보면 항상 이런 매뉴얼이 있죠. 자, 우리 판매자님들 바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인사와 마무리 그리고 미니샵 명까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CS 처리하면 조금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자, 고객님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 물건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자, 어떻게 답변 처리를 하면 좋으냐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고객님,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3시 이전에 주문하신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 물건 언제 받을 수 있냐고 했을 때 답변 처리를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확정적으로 답변 처리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택배사의 사정에 따라서 바로 다음날 보내질 수도 있고요. 그러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매자님들은 돌려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금일 3시 이전에 주문하신 주문건은 당일 출고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상품이 누락되어서 배송되었어요. 자, 이럴 때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이제 유통입니다. 포장 중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오늘 재발송해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어쨌든 우리가 잘못한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 빠르게 우리 재발송해드리겠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입고 언제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자, 재입고 이제 문의가 왔을 때는 우리 판매자님들이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생각하셔서 답변 처리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재입고 날짜를 아는 경우고요. 또 한 가지는 재입고 날짜를 모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입고 날짜를 아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 주문하신 상품은 언제 재입고 예정으로 자, 입고되는 대로 바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재입고의 날짜를 아는 경우예요. 근데 재입고의 날짜를 모르는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현재 주문 폭주로 인해서 주문하신 상품은 품절이 됐습니다. A와 비슷한 B 상품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다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보통 물건을 판매할 때 비슷한 상품들을 또 가지고 오겠죠. 자, 뭐 옷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남 색깔이 있고 내가 베이지 색깔이 있고 또는 뭐 검정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에게 남색이 뭐 품절이 됐으니까 혹시 검정 색깔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런 상품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A와 비슷한 다른 상품을 문의를 해주시면 고객님이 귀찮아서 아니야 그냥 그걸로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객들을 바로 보내는 게 아니라 자, 재입고 날짜를 모르는 경우에는 혹시 이건와 비슷한 얘는 어떠신가요? 라고 하면서 구매와 한 번 더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희경님이 문의 당시 기분대로 답변하는데 될수록 오면 친절하게 하려고 하지만 반복 작업에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도 웬만하면 좋은 분이 좋게 문자를 넣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최대한 친절하게 친절 모드로 해드려요. 맞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죠. 자, 그런 것처럼 저 어쩔 수 없이 이게 서로 피드백이 친절하게 되어야지.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좀 기분이 나빠지면 저희도 막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잘 답변 처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희경님이 달고나 판매하시나 보네요. 근데 이제 달고나 판매하는데 재고가 없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막 고생한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유유님이 재입고 물어봤는데 동문사다 파는 것 같아서 안 살 것 같은데 비슷한 걸로 구매하나요? 네, 비슷한 걸로 구매하는 경우 꽤 있어요. 뭐 우비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디자인이 좀 다른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비슷한 걸로 구매할 수가 있겠죠. 뭐 우비 제가 이제 아동 우비를 판매했었는데 뭐 여기 이제 썬더라고 해서 막 번개 모양이 있는데 이게 다 품절이 된 거야. 그럼 뭐 땡땡이 분이 이거 어떠신가요? 라고 했을 때 또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 저희가 아들이어가지고 이 색상은 안 돼요. 그래서 뭐 취소를 요청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문의가 왔을 때는 아, 고객님 이거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여쭤본다라는 거죠. 판매가 되면 더 좋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어떤 사이즈 사야 되는지 사이즈로 또 문의가 왔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사이즈는 사람마다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권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세 페이지 내에 있는 사이즈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럴 때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 질문이 꽤 많이 들어올 수 있어요. 저희 애가 키가 몇이고요. 몸집이 어떤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내가 성인이지만 제가 키가 몇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럴 때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도 답변하면 안 돼요. 자, X라지 입으시면 됩니다. M 사이즈 입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답변하다가는 또 이 물건이 맞지가 않았을 때, 판매자님이 이거 사라고 해서 샀는데요, 안 맞네요 하고 이제 또 후폭풍이 올 수 있겠죠. 그러면 배송비를 우리 판매자님들이 부담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답변을 확정적으로 드리기보다는 상세 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스몰과 미디움 중에 고객이 고민하는 것 같다 그러면 스몰 사이즈 입으시면 조금 타이트하실 것 같고요, 미디움 사이즈 입으시면 좀 넉넉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유두리 있게 답변 처리를 하면 좋죠. 우리가 옷 사러 가도 막 그러잖아요. 괜히 막 이런 곤색이라든지 또는 검정 이런 거 입으면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막 이러고, 화이트, 베이지 좀 부담스러워하면 화사해 보이시는데요? 라고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거든 고객님한테 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거는 약간 돌려서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환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처리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교환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택 분리 전, 착용 전 받으셨던 상품을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상품 입고 검수 후 교환 상품 발송 예정이며 상품 검수 완료 시점 재고 부족 시 품절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교환권이 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답변 처리하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교환이라는 거는 보통, 자, 우리 교환을 막 교환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 교환 원칙은요, 내가 고객한테 그 물건, 고객이 교환한다는 물건을 받고 이상이 없을 때 보내드리는 게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수 완료를 하고 이때 재고 부족이 되면 우리가 못 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고객은 항상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 하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 판매자님들은 어떤 식으로 또 대응을 하실 수 있냐면, 고객님 만약에 교환하고자 하는 물건을 빨리 받고 싶으시다면요, 그 물건을 구매해 주시고 지금 교환하고자 하는 그 물건을 반품 처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매자님들은 반품 처리가 되면 이 물건을 확인하고 반품 처리시켜 드릴 수 있는 거고요. 고객님의 입장에서는 또 빠르게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변 처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답변 처리해 주시면 되냐면, 자, 반품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만족스러운 쇼핑으로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받아보신 상품 교환 반품 시에는 왕복 배송비 5,000원이 부담됩니다. 선불로 반송할 경우에는 2,500원이 부담됩니다. 택 분리 전, 착용 전 받으셨던 상품은 그대로 포장하여 기사님 방문 시 반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뉴얼에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택배비가 내가 만약 올랐다 그러면 6,000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반품이라든지 교환권 이런 식으로 답변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이 물건들 중에서 좀 예민한 부분을 콕 집어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민한 질문이 공개적인 답변으로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 판매자님들 이거 답변 드리기 조금 싫으실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댓글에 이제 답글에 뭐라고 남겨주시냐면, 안녕하세요 고객님 땡땡땡땡 유통입니다. 관련하여 유선상으로 통화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주문하신 분한테 연락드리면 유선상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제 내용 안내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답변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돌려서 이제 해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 마지막에 끝내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내야 되겠죠. 자, 퀴즈를 낼 건데, 자, 어떤 걸 낼 거냐면요. 자,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자,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 자, 우리 환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우리 환불이 안 되는, 자, 상품 어떤 게 있었죠?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 영어로 땡땡땡 상품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드렸던 어떤 이제 판매자가 이니셜 티셔츠를 판매했는데, 자, 땡땡땡땡 상품이 있어요. 자, 두 개가 뭘까요? 자, 우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영어에 약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적으셔도 되니까 쉬운 걸로 답변 남겨주시면 제가 쭉 확인해 보고, 자, CPC 임원이 한 분 선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우리 당첨이 될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그냥 상품으로 이야기해 주셔도 돼요.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우리 플로아님이 또 CCS 처리 도움 많이 되셨다라고 하셔서 저도 기쁘네요. 자, 우리 쭉 내용 보면요. 자, 우리 지금 이느님 제작 주문, 플로아님 주문 제작, 그다음에 또 우리 수재아님 주문 제작, 자, 경수님 주문 제작, 그다음에 플로아님 이니셜 상품, 유유님 고객 주문 제작, 그다음에 경수님 속옷 주문하셔서 세탁하고 반품해달라는 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자, 한상물님 식품. 자, 한상물님이 식품 이야기 하셨는데, 식품도 이제 반품이 안 되는 제품 중에 하나긴 한데 가능한 식품들도 있죠.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자, 두 가지가 있었죠. DIY 상품, 그다음에 주문 제작 상품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품들, 자, 보시면 되겠고요. 식품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좀 카테고리가 크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우리가 조금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한상물님이 주문 제작, 프레시 푸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어떤 분 드릴 거냐면요. 쭉 보면, 자, 오늘 우리 수재아님 처음 오셨다고 했죠? 제가 오늘 수재아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재아님은 여기 아래에 링크를 통해서 링크 통해서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오늘 조금 내가 임원이 못 받아서 서운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CPC 임원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또 여기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출석 체크 이벤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석 체크 이벤트 매번 우리 들어올 때마다 해주시면 좋은 게, 저희가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조금 출석 체크 이벤트에서 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 출석 체크 이벤트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유유님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들어와 주세요. 유유님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자, 서운해하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오셔서 저희 퀴즈까지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끝나가는데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